가장 기다리는 코너. 전효옥 작가님, 전 작가의 시선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꿀 떨어져.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번 주는 어딜까? 근데 지난주에 네. 진짜 촉이 있으세요. 배우자 얘기했잖아요. 네. 배우자 잘해야 된다. 그런데 배우자 얘기도 또 훈훈하게 또 나와요. 글쎄 제가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동안에 기운을 불어줬던 사람이 이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싶어요. 저는 일단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환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꺼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저는 어떠세요? 거기는 뭐 늘 화연과잉이라서 참 편하죠. 왜 그러냐면 상대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은 이쪽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창을 열게 되고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보면 저는 숨이 탁 막혀요. 답답하죠. 근데 이번에 정말 환하게 웃고 남편한테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그 보통 부인과 그 보통 남편의 관계를 가진 대통령 부부. 예. 굉장히 저는 인상 깊고 저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. 저는 가식이 없는 것 같아서 좋아요. 그렇죠. 예. 있는 그대로. 네. 그동안에 영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우아했어요. 그래요? 저분들 화장실 갈까? 저는 그렇게 우아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. 아니 일단 치장을 하잖아요. 치장. 그렇죠. 너무 싫더라고 그게. 그래서 그게 과잉이어서 어떤 분은 또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예. 그걸 보면 국민들이 숨이 막혔고 또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이 예쁜 영부인들 외국의 영부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의기가 이제 충만하셔서 막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갑자기 막 모델같이 되시는 분도 있어서 그것도 좀 답답했고 왜냐하면 옛날에 오히려 푸근한 인상이 그럼요. 좋았는데 그래서 자기다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말하자면 공감 이걸 끌어내는 그 부인 저는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젊은 층들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너무 좋다고 얼굴이 복지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. 그렇죠. 얼굴이 비주얼이 패권이다. 네. 근데 저는 그 부인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. 네. 그리고 영분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사라고 불러달라. 네. 네. 이것도 주체 아니에요 이제. 그렇죠. 어디 이렇게 그 남편한테 부속돼 있는 게 아니고 네. 나도 주체적인 인물인데 왜 그렇죠. 자꾸만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얘기를 하냐. 어떻게 보면 이제 영부인이라는 게 정말 이 뛰어난 또는 이끄는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퍼스트레이드에 그렇지만 예.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. 따라다니는 이 동반자의 역할에 머문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세 같은 게 이 시대에 맞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죠. 그러니까 네. 저희는 무심코 넘겼는데 영부인과 여사라고 하는 것은 네. 한 인물을 주체적으로 보냐 아니면 네. 한 인물을 좀 종속적으로 보냐 이런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까지는 엄청나게 사실 생각은 안 했고요. 그랬어요? 네. 그냥 영부인보다 부인이 예. 더 친근하고 이 여사라고 하는 권위적이지 예. 않은 것. 왜냐하면 우리 이 새마을 금고 가거나 은행에 가도 뭐 여사님 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뭐 아주머님도 사실은 굉장히 높임말이긴 하지만 뭐 아줌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여사님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예. 그런 점에서 너도 여사님 나도 여사님 우리 모두 여사님 이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이 평등하고 이 탈권위적인 분위기 저는 그렇게 저도 느꼈어요. 그러네요. 네, 네. 진짜 백화점 가면 요즘 여사님 이렇게 부르시대. 네, 네, 그렇게 불러요. 중국은 여사님이 보통 명칭이고요. 우리나라 뭐 아주머님이나 뭐 이런 것처럼. 예전에 우리 후배가 네, 한 10여 년 전에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네, 갔거든 여자 후배가. 네. 강남 가니까 다 여자 후배 얘기만 하잖아요. 좋대요. 그래서 뭐가 좋냐 그러니까 네, 강남에 살 때는 백화점에 가면 아줌마 그랬는데 네. 강북에 살 때는 네, 네, 강남에 네. 오니까 사모님 그러더래요.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들은데 좀 씁쓸하더라고. 그렇죠. 저도 예. 씁쓸하고 본인은 막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왜 상점에 보면은 여기 거스름돈 나오셨습니다. 막 이러잖아요. 나오셨다고?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어법에도 안 맞지만 이게 일본식이에요. 그게요? 일본은 손님한테 왜 오객상이라고 해서 객에다가 오자를 붙으니까 손님이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오카네, 그러니까 가나에다가 돈에다가 오를 붙여서 그게 말하자면 뭐든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높여주는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이상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나오시고 물건이 되셨어요. 이것 좀 진짜 고쳤으면 좋겠어요. 오가 높임말이군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레이 이쁘다는 말도 이
이 술집에 가니까 저한테 그땐 예. 젊었으니까 오기레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기레이. 예, 그래서 아 예쁘시네요. 예, 그렇죠. 오호. 예쁘십니다 이건데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. 근데 보통에는 뭐 오기레이까지는 안 쓰지만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뭐든지 오자를 써서 우리 특파원들이 그랬어요. 일본 말에서 오자를 빼면은 절반의 시간이 단축될 거다. 예를 들어 부탁하면 오네가이시마스. 그것도 오도 그거예요. 그냥 냉아이가 이제 부탁한다, 뭐 내가 저기 원한다 이런 거죠. 근데 왜 어서 오세요는 오이라사이마세 그러지 않고 이라시아이마세. 이라시아이마세 오가 왜 안 붙지? 그거는 아마 이제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렇겠죠. 자기가 예, 얘기하니까 예. 네, 상대방 네. 할 때는 오를 그렇죠. 붙인다. 네. 안 써도 돼요. 오늘의 시선은 중국, 일본, 한국 일단 삼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. 네네. 예, 삼국 여행, 삼국시가 끝났어. 네. 자, 오늘의 시선은 네.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?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. 첫 번째 휴일을 이 그냥 쉬시라고 사실은 그 지옥 훈련 같은 대선 일정을 마치고 첫 번째 휴일이었는데 이 쉬시라고 하니까 아니 뭘 쉬냐 이왕이면은 나를 담당했던 마크 우먼인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겠다. 이런 걸 보고 좀 살짝 놀랐어요.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가족하고 오붓하게 마음고생했을 아들 내외하고 또 즐기기도 불러서 좀 하고.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마지막이지만 혼자서 산행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. 예. 그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만큼 언론을 중하게 여긴다는 언론과 가까이 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시고요. 또 두 번째는요.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승자의 이긴 후보의 마크맨들 기자들은 앞날이 밝았어요. 그거는 DJ 때부터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랬어요.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. 왜냐하면 뭐 특파원으로 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사이드에 있었던 대신에 그 패한 후보들의 기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. 근데 이 얻는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산행을 한 게 자신을 취재해준 기자들에 대한 유일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. 네. 예리하시네. 이런 얘기 진짜 네. 전욕의 시선, 전 작가의 시선 아니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.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권력의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런 대변인 오래 점에서 하셨고.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? 정봉주의 정치쇼요. 그걸 썼네. 제가 외우고 있어요 늘. 103.5 고정하고 있어요. 103.5. 운전할 때.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정치권을 오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. 네, 그래서 마크맨들에게 네. 승자의 트로피를 같이 향유했다. 네. 옳지 않은 거다. 네. 그 대신에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행한 걸로 삼계탕 먹고 끝 이런. 땡치자. 네.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예, 그렇게 한 의도라고도 저는 읽혀져요.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또 우유부단한 듯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그렇잖아요.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전 네. 작가님께서 네. 많이 우려하셨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강단 있어 보이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푸근한 기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 산적한 사안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은 분들조차도 어저께 그분들하고 제가 저녁에 술을 좀 마셨거든요. 그분들하고 다 드시면 일단 세게 달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제가 화장도 좀 하고 나왔어요. 근데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. 준비 많이 한 것 같다. 강단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산처럼 많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국민 마음이죠. 네. 근데 그쪽 분들하고 아직도 만나세요?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네. 좀 약간 살짝 싫어하지 않아요? 저를 싫어할 정도의 분들하고는 안 만나고요. 그쪽 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고민하면서 2번을 찍은 분들이죠.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냥 일반인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어 살다시피 한 기간에도 저한테 이제 만났었구나.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던 분들. 언제 그분들 만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. 그럴게요. 왜냐하면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. 전효욱 작가님이 폭발물 해체 전문가거든요. 원래 제가 죄 전문가예요. 누구든 만나면 무장해제 시키는데 전 작가님 딱 보면 싫어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.
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 예. 이 심장에 있는 여자였는데 이 먼 분들이 절 잘 몰라서 아니 먼 분들에게는 가시가 돋친 여자. 그런 것도 있긴 있죠. 근데 네.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너무 이렇게 그 심장이 있는 여자만 되면 안 돼. 좀 가시도 있어야지.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. 전 장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박꽃 좀 그런 거예요. 이 언론 이게 그 재밌네요. 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론에 대해서 예. 가까이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해요.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오늘 뉴스가 없다. 너무 예. 좋은 뉴스다. 응? 오늘 이 자리에 기자가 없다. 더 반갑고 좋은 뉴스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이제 사고거든요.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대통령은 4년 미국을 지배하지만은 언론은 영원히 미국을 지배한다. 예, 그런 점에서 이런 건 받아 적어야 돼 이런 건. 얼른 적으세요.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. 근데 대통령이 언론과 가깝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거울 속에 있다는 것, 어항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고 봐요. 늘 저는. 근데 누군가가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뭐 입주가 늦어진 게 그 거울방이 있어서 그 거울 뜯어내느라고 그랬다.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이제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잖아요. 저는 막 정말 그걸 사면이 들으면서 거울인방이 있었나 봐요. 있었죠. 근데 그게 뭐 운동하는 방이었다 하는데 그 운동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하고 대통령하고 단둘이 그 거울의 방에 있었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잣집에 좀 무서워요. 순간적으로 무서웠어요. 재벌 딸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뭐 그 이해가 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서 좀 으스스한 그런 건데 이 언론이야말로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거울이에요. 그래서 거울방 대신에 수많은 기자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내가 못난 모습이 뭐고 내가 못한 게 뭐고 그걸 확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이에요. 예, 그런 점에서 언론을 가까이 하면 대통령에게 이 가까운 이 지금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겠죠.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. 저도 기자해봤지만 속에 아니, 기자를 하시다가 네. 기자를 또 제일 많이 만나는 대변인도 오래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양쪽을 다 하실 것 같아요. 양쪽을 다 했는데 저는 이 타고난 이 뭐라고 할까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. 제 개인을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할 때 제가 처음 읽은 게 메리어트 호텔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. 아하. 네.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나는 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.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사거리를 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 그동안 기사거리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. 그런데도 기자들이 기자회견도 안 해. 뭐 그 어떤 언론하고의 어떤 인터뷰도 안 해. 보통 그런 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. 근데도 언론이 조용했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. 언론이라는 거는 박정권 때. 그렇죠.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거는 그러네. 먹을거리 즉 뉴스거리 이 만남을 해주지 않으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배가 만나지 고프니까요. 않는 것조차도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도 안 썼잖아요. 제가 그걸 보면서 기자들 언론이 거식증에 걸렸구나. 그러니까 너무 기사거리를 안 지니까 다이어트의 단계를 지나서 거식증에 걸렸구나.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비판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그 청와대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응징해 주세요. 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세요. 뭐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예요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기자들이 받았을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언론이 늘 배부르게 늘 행복하게 기사거리를 많이 던지는 대통령이 결국은 언론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5년 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. 생각해요. 네. 자, 전 작가님, 전 의원님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샵 1035 문자 폭탄 보내주신 분들은 윤봉창 정신에 투철한 분입니다. 윤봉길과 이봉창을 합한 거예요. 아우. 제가 아재 개그. 제가 2부에 실수했고 윤봉창이라고 그랬거든요. 네. 실수한 거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도 막 들이대는 거예요. 그냥.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꿈이 있으시군요. 땅땅땅 숭구리 당당당당. 자, 언론과 일이에요. 친한 대통령 네. 득과실 이게 이제 저도 그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보좌관들이
의원님 언론과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. 그래요. 오, 기자들하고. 오, 진짜요? 왜 그래요? 그랬더니 나는 그 언론 프렌들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, 미디어 프렌들리 해야 돼. 기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웃으면서 돌았지만 결국은 뒤 목덜미를 뭅니다. 등에 칼을 꽂기도 하죠. 예. 네. 근데 네. 방금 그 나를 비치는 거울이다. 전 그게 더 그 편하거든요. 네. 아니 그리고 공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발가벗겠다는 뜻 아니에요. 그렇죠. 당연하죠. 어항 속에서 살겠다는 건데 사실 그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예. 이 칼을 꽂아도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붓을 꽂는 거예요. 물론 붓을 꽂는 것도 펜을 꽂는 것도 아프긴 아프죠. 예. 하지만 저녁에 그냥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또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이 의원들 또 정치인들하고의 그 정이 새록새록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거죠. 예.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우려해야 될 것은 이른바 언론 권력 또는 권력에 길들여진 기자들의 모습이에요. 실제로 있었습니다. 예. 특히 일본의 경우는 정경유착이라고 해갖고 마치 기자들이 의원의 보좌관이 된 듯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정언유착이 되는. 정언유착이죠. 예. 진짜 제가 실수했네요. 근데 예. 그런 점에서 기자들이 말하자면은 절대로 그 이 나쁜 기사를 그 정치인에게 대해서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애완견이 돼가는 거죠. 네? 근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인데 친박 기자들이 있었어요. 기자들 중에서. 그래갖고 이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동료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도 그런 거 묻지 말라고. 오호. 예, 여기자였어요. 예, 그래서 저는 여성은 사실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성 기자가 저럴 수 있을까? 대변인 시절에 직접 보고 아니요, 있는데. 제가 대변인일 때 아니고 좀 지나서. 그래서 지나서. 그걸 보면서 권력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이렇게 메말라 가고 더구나 여성 기자들까지도 저렇게 권력을 보고 굴종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전직 기자로서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아팠어요. 왜냐하면 저는 기자들을 사랑해요. 왜냐하면은 제 후배들이니까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뭐 선후배의 관계로서 그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권력에 대해서 이 굴종하면서 어떤 박근혜라는 전 정치인을 굉장히 감쌌던 기자들이 있었어요. 또 권력의 기자들, 야, 그건 또 처음 듣네.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친문 기자들도 이제는 접어야 없었습니다.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친문이라든가 친박이 나라를 망치고 신문을 망치고 방송을 망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반문이나 뭐 반박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잘한 거 못한 거 확실하게 애정을 거두는 게 아주 기자예요. 드라이하게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1616님. 요즘 정치가 너무 재밌어요. 신랑과 맥주 한잔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정치쇼 덕분에 할 말이 많아졌네요. 좋아요. 그럼 정치쇼는 이제 부부 금슬을 좋게 하는 네. 가정 친화적 프로그램이 됐네요. 강진래님, 전용님 들을수록 너무 마음에 들고요. 경련이 묻어나는 게 진짜 살아온 세월이 눈에 훤히 보여요. 들으면서도 보는데 1m도 안 되는 거리에 가까이 앉아서 보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데요.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. 이 마크롱과 그 부인의 관계 비슷하게. 좀 살짝 샵 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폭탄 보내주시기 늙은 바라겠습니다. 여자의 매력을. 아니 그런데 네. 언론 친화적인 지금 이제 보면 언론이 좀 비판적이고 네. 결국은 계속 나를 세우는 게 그게 네. 진정한 언론이다 이런 말씀하신 그렇죠. 거 아니에요? 네,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요. 도움이 되고. 네, 네. 근데 언론이 네. 어쨌든 지금은 한임은 네. 좀 미럴 기간을 좀 두잖아요. 좀 그 야당도 네. 그렇고 지금 좀 일을 해봐라. 네. 아직은 우리가 가시를 돋고 고춧가루 안 네. 피겠다. 네. 요 기간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로 봐요. 2달. 그리고 불문율이죠 일종의. 그렇죠.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웬만해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봐주자 이렇게도 하고요. 근데 또 이제
남녀의 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3년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토닥토닥 해주는 기간은 저는 3개월 정도라고 봐요. 3개월. 그래서 100일 정도의 이제 문재인 그 정권의 이제 허니문은 전 끝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혹독한 뭐 잘하면 혹독할 리가 있겠어요. 예.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듯한 네, 그런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그 다음날 다 공개되는 거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 대표의 일정도 다 공개가 돼요. 네, 그래서 뭐 30분 뭐 독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고 예. 이러는데 그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언론하고 이제 그 긴밀했던 사람은 코이즈미 총리였어요. 그래서 이 총리 공간에서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기자들 답에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. 별로 준비도 안 하고. 그거는 보통 때 정치인으로서의 30년, 40년의 준비가 있었던 거죠. 아니 네.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오늘 이런 질문 해주세요 이런 예고도 없어요. 물론이죠. 예. 그래서 기자들이 고이즈미를 굉장히 좋아했고 고이즈미가 사실은 이제 그 실수도 많이 했고요. 예. 또 이 일본을 이제 그 신자유주의 쪽에서 그냥 막 휘몰아치면서 거기에서 약자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공공했던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언론에서 친화적으로 써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론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먹을거리를 많이 주고 기사거리를 많이 주니까 언제나 총리를 만날 수 있고요. 예.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었죠. 고이즈미 총리가요. 네. 전 작가님. 네.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네.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좀 인정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할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4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산이라는 거를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. 그렇죠. 많이 받고 예. 이 노무현 저렇게 전 잘 준비될 줄 몰랐어요. 그렇죠. 실수.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 이런 거를 본인이 가슴으로 머리로 다 복기를 하면서 예. 일종의 그 비문처럼 그러니까 좋은 그 비 그런 것처럼 가슴에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잘 할 거다 이렇게 보죠.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그 짧은 유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걸 그 얘기를 듣고 네. 이 양반이 이분이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. 큰일 날 뻔했네. 이분이 이 양반도 존칭해요. 죽을 각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치. 예. 그는 참 그 비장한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전 작가님 돌발 질문. 네. 이제 10초 뒤면 끝나는데 네.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? 저도 그래요. 근데 예. 우리에게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4년을 주시고. 기다렸잖아요. 우리가. 네.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요. 네, 늘 즐겁고요. 그다음에 네. 이 방송의 그 봉도사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고 더 애정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들어서 젊은 층들이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너무 좋다고 얼굴이 복지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. 그렇죠. 얼굴이 비주얼이 패권이다. 네, 근데 저는 그 부인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. 네. 그리고 영분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사라고 불러달라. 네, 네. 이것도 주체 아니에요 이제. 그렇죠. 어디 이렇게 그 남편한테 부속돼 있는 게 아니고 네. 나도 주체적인 인물인데 왜 그렇죠. 자꾸만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얘기를 네. 하냐. 어떻게 보면 이제 영부인이라는 게 정말 그 이 뛰어난 또는 이끄는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프러스트레이트에 그렇지만 예.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. 따라다니는 이 동반자의 역할에 아. 머문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자세 같은 게 이 시대에 맞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죠. 그러니까 네. 저희는 무심코 넘겼는데 영부인과 여사라고 하는 것은 네. 한 인물을 주체적으로 보냐 아니면 네. 한 인물을 좀 종속적으로 보냐 이런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까지는 엄청나게 사실 생각은 안 했고요. 그랬어요? 네. 그냥 영부인보다 부인이 예. 더 친근하고 이 여사라고 하는 권위적이지 호칭에. 예. 않은 것. 왜냐하면 우리 뭐
이 새마을 금고 가거나 은행에 가도 뭐 여사님 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뭐 아주머님도 사실은 굉장히 높임말이긴 하지만 뭐 아줌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여사님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예. 그런 점에서 너도 여사님 나도 여사님 우리 모두 여사님 이래서 굉장히 그 우리 사회의 이 평등하고 이 탈권위적인 분위기 저는 그렇게 저도 느꼈어요. 그러네요. 네. 진짜 백화점 가면 요즘 여사님 이렇게 부르시대. 네, 그렇게 불러요. 중국은 여사님이 보통 명칭이고요. 우리나라 뭐 아주머님이나 뭐 이런 것처럼. 예전에 우리 후배가 네. 한 10여 년 전에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 갔거든. 여자 후배가. 네. 강남 가니까 다 여자 후배 얘기만 하잖아요. 좋대요. 그래서 뭐가 좋냐 그러니까 네. 강남에 살 때는 백화점 가장 기다리는 코너 전효옥 작가님 전 작가의 시선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꿀 떨어져.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이번 주는 어딜까. 근데 지난주에 네. 진짜 촉이 있으세요. 배우자 얘기했잖아요. 네. 배우자 잘해야 된다. 그런데 배우자 얘기도 또 훈훈하게 또 나와요. 글쎄 제가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동안에 기운을 불어줬던 사람이 이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싶어요. 저는 일단 이렇게 밝고 이렇게 환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꺼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저는 어떠세요? 거기는 뭐 늘 화연 과잉이라서 참 편하죠. 왜 그러냐면 상대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은 이쪽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창을 열게 되고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보면 저는 숨이 탁 막혀요. 답답하죠. 근데 이번에 정말 환하게 웃고 남편한테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그 보통 부인과 그 보통 남편의 관계를 가진 대통령 부부. 예. 굉장히 저는 인상 깊고 저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. 저는 가식이 없는 것 같아서 좋아요. 그렇죠. 예. 있는 그대로. 네. 그동안에 영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우아했어요. 그래요? 저분들 화장실 갈까? 저는 그렇게 우아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. 아니 일단 치장을 하잖아요. 치장. 그렇죠. 너무 싫더라고 그게. 그래서 그게 과잉이어서 어떤 분은 또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예. 그걸 보면 국민들이 숨이 막혔고 또 어떤 분은 막 갑자기 이 예쁜 영부인들 외국의 영부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의기가 이제 충만하셔서 막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갑자기 막 모델같이 되시는 분도 있어서 그것도 좀 답답했고 왜냐하면 옛날에 오히려 푸근한 인상이 그럼요. 좋았는데 그래서 자기다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말하자면 공감 이걸 끌어내는 그 부인 저는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요즘 첫 번째 휴일이었는데 이 쉬시라고 하니까 뭘 쉬냐 이왕이면은 나를 담당했던 마크 우먼인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겠다. 이런 걸 보고 좀 살짝 놀랐어요.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가족하고 오붓하게 마음고생했을 아들 내외하고 또 즐기기도 좀 하고.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마지막이지만 혼자서 산행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. 예. 그런데 기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만큼 언론을 중하게 여긴다는 언론과 가까이 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시고요. 또 두 번째는요.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승자의 이긴 후보의 마크맨들 기자들은 앞날이 밝았어요. 그거는 DJ 때부터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뭐 다 그랬어요.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특파원으로 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 사이드에 있었던 대신에 그 패한 후보들의 기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요. 근데 이 얻는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산행을 한 게 자신을 취재해준 기자들에 대한 유일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. 네. 예리하시네. 이런 얘기 진짜 네. 전효옥의 시선, 전 작가의 시선 아니면 어디 가서 듣겠어요.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권력의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런 대변인 오래 점에서 하셨고.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? 정봉주의 정치쇼요. 그거였었네. 저 외우고 있어요 늘 103.5 고정하고 있어요. 103.5. 운전할 때.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정치권을 오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네요. 네, 그래서 마크맨들에게 승자의 트로피를 같이 향유했다. 네. 옳지 않은 거다. 네. 그 대신에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같이 산행한 걸로 삼계탕 먹고 끝 이런. 땡치자. 네.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예, 그렇게 한 의도라고도 저는 읽혀져요.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제가 아줌마 그랬는데 네. 강북에 살 때는 강남에 오니까 사모님 그러더래요.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들은데 좀 씁쓸하더라고.
그렇죠. 저도 예. 씁쓸하고 본인 막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왜 상점에 보면은 여기 거스름돈 나오셨습니다 막 이러잖아요. 나오셨다고.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어법에도 안 맞지만 이게 일본식이에요. 아 그게요? 일본은 손님한테 왜 오객상이라고 해서 객에다가 오자를 붙으니까 손님이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오카네, 그러니까 가나에다가 돈에다가 오를 붙여서 그게 말하자면 뭐든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높여주는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이상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나오시고 물건이 되셨어요. 이것 좀 진짜 고쳤으면 좋겠어요. 오가 높임말이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레이 이쁘다는 말도 이 술집에 가니까 저한테 그땐 젊었으니까 오 기레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기레이. 예, 그래서 예쁘시네요. 예, 그렇죠. 오호. 예쁘십니다 이건데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. 근데 보통에는 뭐 오 기레이까지는 안 쓰지만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뭐든지 오자를 써서 우리 특파원들이 그랬어요. 일본 말에서 오자를 빼면은 절반의 시간이 단축될 거다. 예를 들어 부탁하면 오네가이시마스. 그것도 오도 그거예요. 그냥 냉아이가 이제 부탁한다, 뭐 내가 원한다 이런 거죠. 근데 왜 어서 오세요는 이라사이마세 그러지 않고 이라샤이마세. 이라샤이마세. 오가 왜 안 붙지? 그거는 아마 이제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렇겠죠. 자기가 얘기하니까 네, 상대방 네. 할 때는 오를 그렇죠. 붙인다. 네. 자, 안 써도 돼요. 오늘의 시선은 중국, 일본, 한국 일단 삼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. 네. 삼국 여행, 삼국시가 끝났어. 네. 자, 오늘의 시선은 네.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?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. 첫 번째 휴일을 그냥 쉬시라고 사실은 그 지옥 훈련 같은 대선 일정을 마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또 우유부단한 듯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그렇잖아요.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전 네. 작가님께서 네. 많이 우려하셨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강단 있어 보이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푸근한 기질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 산적한 사안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은 분들조차도 어저께 그분들하고 제가 저녁에 술을 좀 마셨거든요. 그분들하고 다 드시면 일단 세게 달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제가 화장도 좀 하고 나왔어요. 근데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. 준비 많이 한 것 같다. 강단 있어 보인다. 그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찍진 않았지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산처럼 많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국민 마음이죠. 네. 근데 그쪽 분들하고 아직도 만나세요?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좀 약간 살짝 싫어하지 않아요? 저를 싫어할 정도의 분들하고는 안 만나고요. 그쪽 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고민하면서 2번을 찍은 분들이죠.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냥 일반인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어 살다시피 한 기간에도 저한테 이제 만났었구나.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던 분들. 언제 그분들 만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. 그럴게요. 왜냐하면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. 전효욱 작가님이 폭발물 해체 전문가거든요. 원래 제가 제 전문가예요. 누구든 만나면 무장해제 시키는데 전 작가님 딱 보면 싫어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참 이 심장에 있는 여자였는데 이 먼 분들이 절 잘 몰랐어. 아니 먼 분들에게는 가시가 돋친 여자. 그런 것도 있긴 있죠. 근데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너무 이렇게 그 심장 있는 여자만 되면 안 돼. 좀 가시도 있어야지. 장면은